자, 두 번째 우리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건강검진 자료를 제가 또 입수를 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67세 여성이니까 이제 중년이라고 하긴 좀 많으시고, 요즘 노년이라고 하면 이제 좀 그러신데, 어쨌든 이분의 혈압은 109, 수축기 혈압이 109에 유한결 칩사로 정상이시고, 공복 혈당은 85시고, 연세치고는 관리를 참 잘하셨나봐요. 일단 혈압하고 그 다음에 혈당은 좋으시고, 그 다음에 몸무게도 적절하게 50kg로 관리가 되셨고요. 콩팥 기능도 이제 가구체 여과율이라고 그래서 콩팥에서 걸러내는 능력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피검사상으로 60 이상이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보는데, 대개 이제 이 피검사 할 때 이 사구체 여과율이 몸 상태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 분들도 어찌 보면은 뭐 60 미만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놀라시거든요. 신장내과에서 이제 진료본 분이 아니시고 탁과에서 보는 분의 경우에는 60 미만으로 나오면 조금 당신은 콩팥이 안 좋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말씀을 좀 하세요. 근데 정밀 검사를 해보면 이제 동위원소 검사라고 그래서 주사를 맞고 실제로 얼마나 걸러내는지 능력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정상으로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0 몇 정도 돼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분의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간기나 이런 것은 다 괜찮은데, 이분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여성이 피해갈 수 없는 고지혈증이죠.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200 이상이면 높다고 돼 있죠. 그럼 이분은 225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분이 약을 드시든지 안 드시든지 뒤에 봐야겠습니다만, 약을 만약에 안 드신다면 당연히 약 처방을 제가 해야 될 수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중성지방이라는 것도 높으면 약을 처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50 미만이 정상이고요. 대개 200이 넘어가면 중성지방에 대한 약물을 쓰게 됩니다. 이분은 사실 리피토라는 모 회사의 고지혈증 약물을 드시고 계신데, 약물을 드시고 계신 와중에도 225가 나왔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의 적절한 수치는 140에서 16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로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대개 이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없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130 미만, 아주 좋은 거는 100 이하. 만약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90 미만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22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36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약을 처방받으셔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인 병원은 사실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틀리게 일정 기간 피검사를 하는 걸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에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피검사를 해서 몸 상태에 따라서 약물을 조정할 수 있지만, 개인 병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고지혈증 약물을 드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140에서 160이 아닌 225로 조절되고 계셔서, 이분의 경우에는 리피토를 20mg으로 용량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드신다고 해서 흔히 난 약 먹으니까 검진 결과에 관심 없고 빨간색이 있어도 약 먹으니까 괜찮하는데, 이왕이면 정상으로, 가능하면 정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약물 조정이 이분의 경우는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 이제 67세 여성인데, 그러면 식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젊은 사람들처럼 뭐 고기를 드시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67세 보통 여성분들은 고기 많이 안 드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셔서 나름대로 운동도 하세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220이 넘는다. 이분은 나이가 60이 넘으셨다는 거, 위험 요소 하나. 두 번째, 완경이 된 여성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만 고지혈증이라는 하나만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수치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약을 끊거나 하질 않는 경우입니다. 계속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약을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약 처방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왜 여성들한테는 기름진 걸 많이 안 드시는데도 이렇게 되느냐? 역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게 되면 그거에 반대급부로 고지혈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약을 계속적으로 드시고요. 가능하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셔서 총 콜레스테롤이 140에서 160 정도로 나오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 질환이 없다면 130 미만, 혈관 질환을 앓고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90 미만으로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너무 낮아도 문제입니다. 혈관 질환이 없는 경우에 내가 약을 먹었는데 예를 들면 100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한 6개월 정도 약을 끊고 피검사를 다시 해봐. 아마 80%는 다시 올라갑니다. 220이 넘은 다음에 다시 처방을 받더라도 일단 적절한 범위에 있는 것이 필요하고, 콜레스테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아서 문제이지 이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연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정 기간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 하셔서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또는 식이요법을 계속해야 될지 운동을 해야 될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이분의 그 사례를 봤을 때 꼭 짚고 넘어야 될 중에 하나가 나이 변화인지 아니면 약물 시기 치료 시기가 조금 늦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경동맥이라고 그러죠. 이 목에 있는 동맥이요. 이 목에 있는 동맥이 중요한 이유는 뇌로 가는 유일한 길이 이 목에 있는 동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아무리 역할을 잘해서 피를 뇌로 올리려고 해도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길이 막혀서 당연히 뇌에 피가 안 가면 뭐 입으로 말 안 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동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의 경우에는 우리 동맥경화의 위험 요소인 경동맥, 동맥의 안쪽 점막이 그러니까 혈관 내피라고 그러죠. 이것이 조금 이렇게 커졌습니다. 1.2mm 정도니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신호등으로 얘기하면 노란불이 막 켜진 거죠. 노란불이 켜진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이 되는 거죠. 빨간불이 되면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노란불이 켜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경동맥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90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경동맥 초음파를 검사를 해서 이 비유가 늘어나는지를 보고요. 실제로 이 혈관의 내경이 80% 이상 막히게 되면 손목 같은 데 혈관을 통해서 관을 넣어서 이런 좁아진 혈관을 스텐트라고 하죠. 심장에 하듯이 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견만 하면 얼마든지 안 좋은 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노란불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병이 걸린 다음에 검사하고 그 다음에 치료받는 시대가 아니라 걸리기 전에, 걸린다면 초기에, 아니면 조절할 수 있으면 걸리기 전에 위험 인자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LDL을 관리하고 경동맥을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꼭 받으시는 것을 제가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이제 검진을 받게 되면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수치에 대해서 약물 유무 여부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듯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동영상을 보시고 참조를 하시고 주치의와 말씀하실 땐 내 목표치는 도달이 됐느냐 이런 키워드 수치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시면 의료진도 명쾌하고 물어보신 환자분도 명쾌하게 진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